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26살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 이윤규 변호사의 패턴 공부법입니다. 저자는 법무법인 웬스의 변호사이자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버 닥터로 이윤규 변호사를 운영 중인 변호사입니다. 이 책의 카테고리는 자기계발 또는 청소년 공부법의 책입니다. 키워드는 공부전략, 시험 노하우, 패턴 공부법입니다. 26살에 9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 이윤규 변호사의 패턴 공부법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 열풍에 빠져있는 이때 이런 공부법 책이 베스트셀러인 것이 한편으로는 좀 쑥스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좋고 알찹니다. 비단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대입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험을 목표로 할 때 이 책을 읽어보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 저자의 그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갖고 아들한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은 1장 결국 해내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2장 합격자처럼 계획하라. 3장 책을 통째로 기억하는 공부법. 4장 1초 만에 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5장으로 막판 뒤집기를 위한 승부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전략적인 이기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정과 부탁에 흔들려 공부할 시간을 희생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적어도 시험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철저히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맞추고 행동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꾸 흔들려 꿈과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격 수기를 찾아보았는가 하면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이나 습관들을 수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나 습관을 얻으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합격을 위한 공부법이 아닐 수 있다. 합격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이야말로 통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성공이 검증된 방법이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수기들 속에서 합격자들이 말하는 공부법과 습관에는 비슷한 공통점과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가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체계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부가 오로지 스스로 그것을 정리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공부 아무리 좋은 강의 들으면 뭐예요? 그걸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의 대상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배치하며 요약하는 작업 자체가 공부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배치하며 스스로 요약하는 작업 자체를 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리와 요약이 잘 되어 있는 책은 저자 본인이 그 책을 쓰면서 공부한 결과에 불과할 뿐. 그러니까 좋은 책은 그 저자 자신이 정리한 책이죠. 그걸 수험생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마치 요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3분 요리를 뜯어서 요리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와 핵심 정리까지 담긴 먹음직스러운 책은 우리 스스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공부할 기회를 뺏는 책이다. 수험 생활을 해보면 시작할 때의 의욕과 체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날은 문장 하나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몸이 아파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도 있다. 이런 지점을 고려해 나는 최고의 컨디션과 최악의 컨디션 두 가지 경우를 최대와 최소로 계획을 짜놨다. 그래서 플랜 A와 플랜 B. 이 공부법에도 이렇게 짰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보통 대기업 같은데 어떤 조그만 기업이라도 플랜 A와 플랜 B, 국가도 마찬가지죠. 다 있죠. 근데 공부법에도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자의 해안이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구조와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구조와 독서의 핵심은 내용 간의 논리적 상호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내용의 층위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이 작업을 레벨링이라고 정의한다. 레벨링은 가장 상위층의 내용부터 가장 하위층의 내용까지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은 가장 상위층을 정리한 복사한 목차를 옆에 두고 책을 읽어가자. 이때 책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목차만 읽어야 한다. 처음 보는 책이어서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도 좋다. 그러나 이 리벨링은 지식을 습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생각으로 해야 한다. 진짜 지식 습득은 그 다음이다. 여긴 책으로 설명해 놨는데 이게 더 실감나게 이해되려면 이 저자의 유튜브를 보면서 영상으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프레임을 잘 짜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온전한 책임은 후회 없이 모든 에너지와 정신, 시간을 쏟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겠다는, 물론 내가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마땅히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공부하기로 했다면 의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해주고 시험을 다 치른 후에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설사 합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떳떳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대하고 바라봤던 부모님이나 다른 주위 사람한테도 바르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안다면, 난 최선 다해서 다하지 못했어. 그렇게 안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괴로운 거죠. 잠을 많이 자두지 않으면 공부할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 정상적인 컨디션을 잃어 평소처럼 집중할 수 없고 공부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잠을 평소에 충분히 자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잠을 줄이는 것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몸이 무겁다, 속이 메스껍다,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심리적인 착각이 크다고 본다. 공부가 아닌 다른 일을 밤새 하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거나 출근한 일들을 떠올려 보자. 실제로 나는 1교시 헌법시험을 치다가 40분 정도를 경과했을 때 지금 치고 있는 시험이 연습이 아니라 실전임을 자각하게 되어 패닉에 빠졌다. 눈에 보일 정도로 팔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여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아서 글씨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몇 번을 되뇌이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는데 팔의 힘을 빼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 그래서 팔을 물어뜯었다. 다행히 팔의 떨림을 멈췄고 무사히 시험을 끝낼 수 있었다. 그렇게 1교시를 무사히 넘기고 난 뒤 합격이라는 영광이 내게 찾아왔다. 그래서 저자의 이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라는 이 책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과 함께 보면 더 내용이 더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더 이렇게 자기한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딱딱 생각이 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